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우리나라 카카오가 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차를 국내에 가져올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카카오티로 택시를 호출하면 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가 호출돼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중국 자율주행차들의 한국 침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 중국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과 손잡고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카카오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대체 왜 중국의 자율주행차를 가져온다는 건지,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기사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18일 모빌리티 택시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웨이모, 바이두 등과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개발한 로봇택시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차 서비스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웨이모, 바이두 로봇택시를 가져온다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작년 9월에 서울 자율주행 자동차 운송 플랫폼 민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서, 지금 카카오티에 들어가 보면 여기 서울 자율주행차 탭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버스 안내가 나오고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남에서만 운영되는 서울 자율차 호출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건 강남에서 운영하는 심야 자율주행차일 것 같아요. 이거 KGM의 커란더 EV에다가 SWM이라는 회사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이런 센서들을 달아서 이 자율주행차로 개조를 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계가 있죠. 일단 비쌉니다. 이 KGM이 자동차를 제공해주고 여기에 뭐 온갖 센서를 부착하고 개조를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대략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차 여러 대 투입을 못했습니다. 딱 3대만 여기에 투입해서 운행을 했어요.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5천 건 정도의 운행을 했다고 해요. 이 3대로 10개월 동안 5천 건이니까 한 대당 하루에 6건 정도 운행을 한 셈이죠. 그동안 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대단합니다.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이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 강남 큰 길에서만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이나 이면도로까지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율주행 택시라고는 하지만 실제 자율주행이 일어나는 구간을 놓고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구간, 그리고 도로 혼잡도가 떨어지는 구간뿐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자율주행차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출퇴근 시간에 우리 집 앞으로 딱 불러서 우리 사무실 앞까지 딱 가주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데 자율주행차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나?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협업 논의 중이라는 이 웨이모, 바이두를 보면요, 실제로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종일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주행하는 진짜 로봇택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웨이모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가서 많이 타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호출을 하면 제가 호출한 곳까지 옵니다. 거기가 골목이든 뭐 어디 슈퍼마켓 앞이든 거기까지 와요. 비상 상황 대처용 운전자가 타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 혼자 딸랑 와서 저를 데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미국에서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걸 타봤는데, 미국의 다른 도시 뭐 LA라든지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피닉스, 애틀랜타 등등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웨이모는 운행 중이고요. 이 주간에 25만 건 이상 유료 운행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 누적 주행 거리도 1억 6천 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야, 우리랑은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지금 중국 바이두 같은 경우는 지금 아폴로 고라는 이름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중국에서 우한, 베이징 뭐 등등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100%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주행거리가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 누적 사용 횟수가 1000만 회, 웨이모 못지않게 많은 이용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이두는 해외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홍콩 당국으로부터 이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 허가를 받았고요. 올해는 또 두바이에서 택시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2028년까지 1000대 이상의 로봇택시를 깔아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1000대씩이나 깔아놓는다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살펴보면요, 이 바이두의 로봇택시는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WM의 코란도 자율주행 택시, 이 한 대당 가격이 대략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웨이모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제규어 아이페이스를 개조해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당 가격이 대략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두가 발표한 RT6의 대당 가격은 25만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SWM 택시 한 대 살 수 있는 돈으로 바이두 RT6는 3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 자율주행 자동차 운송 플랫폼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된 상황, 그래서 빨리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당장 대규모로 운영할 차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팀은 다 꾸려놨는데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바이두 로보택시는 일단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중국 내에서 이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다고 하고 누적 사용 횟수도 1,000만 회라고 하니까 이 다른 건 모르겠고 이 국내 사업자들보다는 확실히 검증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로보택시 관련해서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웨이모, 바이두 이런 외국 사업자들과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고요. 지금 검증 측면이라든지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중에서 바이두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자율주행 회사들 바이두가 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 포니AI는 우리나라 기업 젠벡스링크랑 합작으로 포니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포니링크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강남 도심 일대 시범 운행을 시작했고요. 지난 5월에는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4대 운행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6대를 추가해서 10대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올 하반기 안에 강남에서 로보택시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해요. 지금 기사를 보면 중국 위라이드도 한국 시장 진출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죠. 아니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보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 걸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낮은 축에 속합니다. 먼저 미국 가이드하우스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순위를 보면요, 이 20개의 회사 순위를 나열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테슬라가 20위예요. 이 테슬라의 FSD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테슬라가 최하위에 위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하우스는 이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완전 로보택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 테슬라는 기술만 놓고 보면 이 최상위권이 맞는데 어쨌든 테슬라 스스로 이 FSD가 레벨 2 시스템이다, 운전자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이 순위가 낮게 측정돼 있어요. 올해부터 이제 텍사스를 시작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평가되고 나면 순위는 더 올라가겠죠. 어쨌든 말 그대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평가한 이 가이드하우스의 순위를 보면요, 1위는 미국 웨이모, 2위는 중국 바이두 등등등 해서 미국은 22순위 안에 14개 회사가 들어있습니다. 중국은 4개가 들어있죠. 우리나라는 어떤가? 11위에 오토노머스 A2G 하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토노머스 A2G는 진짜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이거 하나 제외하면 우리는 미국, 중국의 경쟁 구도에 제대로 명함조차 못 내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같은 경우도 이 산업기술 수준 조사 결과에서 2023년 자율주행 기술 격차가 중국 대비해서 1.2년 정도 더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기준이니까 아마 2025년 지금은 그것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금은 2-3년 이상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을 걸로 분석된다고 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냉정하게 분석한 결과예요. 우리 자율주행 기술은 확실히 뒤처져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나라는 왜 자율주행 기술에서 뒤처지게 됐나?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족이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모듈형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결정됐습니다. 이 모듈형 자율주행 이라는 건 인지, 계획, 제어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나눠서 엔지니어가 설계한 규칙이나 이 알고리즘을 따르는 자율주행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이 빨간불이면 정지해, 초록불이면 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면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알려줘야 됐어요. 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사람이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였죠. 이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걸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사람, 동물, 사물 인식해보고 또 다양한 돌발 상황도 경험해보고 등등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봐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AI가 학습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했죠. 지금 웨이모나 중국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누적 자율주행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누적 자율주행 거리가 가장 긴 회사를 보면 오토노머스 A2G인데 이게 57만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대 57만 킬로미터. 학습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죠.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회사 대비해서 자율주행 실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에서 뒤처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규제입니다. 사실 이제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은 대량의 주행 데이터를 갖다가 AI한테 던져주면 AI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빨간불에는 서야 돼 이런 걸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AI가 주행 데이터를 보고 아 빨간불에는 서야 되는구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뭐 주변을 잘 보고 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AI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 도로 영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이 있어야 학습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영상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돼요. 이 구체적으로 현행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이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경우 익명 처리에 활용해야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AI가 영상을 가지고 학습하는데 이 모자이크가 된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학습이 될 수 있을까? 이 당연히 학습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이 ICT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예외로 이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해 주기는 하는데요. 이것마저도 지금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이 분리된 공간에서만 활용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게다가 영상 정보 데이터 사용 기간도 2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1억 킬로미터 넘는 방대한 이 고품질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겠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서서 데이터를 모아주고 밀어주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기업들이 각자 규제와 싸우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 격차가 2-3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니 뭐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이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어려움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격차는 앞으로 5년, 10년 이상, 아니 어쩌면 영영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 자율주행 기업의 한국 진출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상황 우리한테 명백한 위기입니다. 이 자칫하다가는 우리 안방을 다 내주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 미래차의 핵심인 이 자율주행 기술을 중국에 종속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위기를 마주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냥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이 바이두나 포니 AI의 등장을 보고 우리나라가 정말 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라는 위기를 느끼고 그동안 꿈쩍도 않던 규제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영상 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되고요.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 기업들의 등장,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 아니면 이 고여있는 우리 산업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매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지금부터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차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